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교육에서 AI의 역할, 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 AI 때문에 학생들 학습이 오히려 저해될 거다 이런 우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칸 아카데미 설립자 살칸의 테드 강연을 보면요. 오히려 AI가 교육을 혁신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단순히 학생들이 AI로 부정행위할 거다 이런 걱정보다는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AI가 어떻게 하면 모든 학생에게 개인 교사가 되어주고 또 모든 교사에게는 보조교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살칸도 그 이야기를 벤자민 블룸의 투 시그마 문제에서 시작하는데요. 그 1대1 개인 지도를 받으면 학업 성취도가 평균적으로 2표준 편차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인상적인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이걸 제공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었죠. 그렇죠. 비용이나 인력 문제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 AI가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칸 아카데미가 구체적으로 내놓은 게 바로 칸미고라는 AI 도구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답만 딱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더라고요. 학생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다가 학생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칸미고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거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답이 나왔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마치 진짜 선생님처럼요. 네. 소크라테스식 눈거법이라고 할까요? 학생이 자기 생각 과정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오류를 깨닫고 개념을 잡도록 유도하는 거죠. 숙련된 교사의 역할을 AI가 어느 정도는 해주는 셈입니다. 코딩 교육 쪽에서도 이게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에러 찾아주는 걸 넘어서서요. 그럼요. 학생이 짠 코드의 맥락 같은 걸 AI가 이해하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짰어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어때요? 하면서 개선 방향까지 제안을 해줘요. 와, 코딩 교사가 부족한 현실에서는 정말 강력한 기능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학생이 영상 강의 보다가 이거 배워서 어디 써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일반적인 답이 아니라 학생 관심사에 맞춰서 답해줘요. 예를 들면요. 만약 학생이 육상 선수가 꿈이다. 그러면 물리학 개념을 설명할 때 달리기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 학생만을 위한 맞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야, 학습 동기부여에도 정말 좋겠는데요. 개인의 관심사랑 바로 연결해 주니까.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 문학 작품 속 인물, 위대한 개츠비의 개츠비라든지 아니면 역사적 인물과 직접 대화하면서 배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상상만 하던 건데요. 그렇죠.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역사적 인물과 당시 상황에 대해 토론해 볼 수도 있고요. 학습 몰입도가 엄청나겠죠? 네, 심지어 학자금 대출 탕감 같은 요즘 이슈 가지고 AI랑 토론 연습하면서 자기 주장을 다듬을 수도 있다고요? 네, 이게 좋은 게 평가받는다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자기 생각을 막 펼쳐보고 발전시킬 기회가 되는 거죠. 글쓰기에서도 비슷하겠네요. AI가 대신 써주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파트너가 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학생의 초안을 쓰면 칸메고가 옆에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충분한가요? 라든지 혹시 반대 의견은 생각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요.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는 거군요. 네, 학생 스스로 더 깊게 생각하고 글의 논리나 완성도를 높이도록 돕는 거죠. 사실 이건 예전에는 선생님 한 분이 모든 학생에게 해주기 어려웠던 그런 수준의 피드백이거든요. 네, 정말 개인 맞춤형 지도가 가능해지는 거네요. 근데 이게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중요해 보여요. 맞습니다. 교사들의 어떤 그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크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칸미고의 교사 모드를 보면요. 그냥 문제 답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어떻게 다루치면 효과적일지 수업 전략이나 활동 아이디어 같은 걸 제안해줘요. 오, 수업 준비 시간을 줄여주겠네요. 네, 그리고 학생들 학습 진도 보고서 같은 거 초안 작성하는 것도 도와주고요. 이런 행정 업무 시간을 줄여주니까 교사들은 그 시간을 학생들과의 어떤 인간적인 소통, 상호작용에 더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A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살칸도 그냥 기술만 넣은 게 아니라고 강조해요. AI가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한 다음에 말하도록 설계하는 데 굉장히 신중을 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 철학에 담긴 거죠. 네, 단순히 기술을 넘어서는 고민이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그는 AI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너무 쉽게 낙관하지 말고 우리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AI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지능, 즉 HI, 휴먼 인텔리전스와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요.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 AI가 교육을 위협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오랫동안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개인 맞춤 학습을 현실로 만들면서 교사의 역할까지 도와주는 그런 강력한 조력자가 될 잠재력이 정말 커 보입니다. 살칸이 그리는 미래처럼요. 네, 맞아요. 결국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떤 가치와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살칸의 마지막 메시지가 좀 인상 깊었는데 AI가 인간의 지성과 잠재력을 꽃피우는 데 쓰일 때 그게 AI의 가장 강력하고 시적인 사용 사례가 될 거라는 말이요. 아, 정말 공감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살칸은 AI가 단순히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이나 삶의 목적을 찾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런 학문적인 부분을 넘어서 AI가 특별히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인간적인 잠재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